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을 칭찬했다는데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곳이 안 좋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로 올라서지 못했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승만, 박정희 같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탄생한 겁니다. 청와대의 터가 좋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멸망했겠죠. 청와대 지을 때 많은 풍수학자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곳에다 청와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도는 함부로 여기저기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수도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우리의 역사입니다. 조 선생님 수고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당시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요? 아니, 제왕적 권력이라면은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왕조 시절에 통하던 말이 제왕적 권력인데, 아니,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두 분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했지만은 제왕적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이 다소 문제는 있었던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제왕적 권력자는 아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제왕적 권력자입니까? 문재인도 제왕적 권력자는 아니었어요. 노무현도 제왕적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이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직무를 했는데 압도적 다수는 자유민주적 정치 노선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즉 우파 대통령이 70년 중에 한 60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제왕적 권력자입니까? 이런 아주 천박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 좋은 청와대를 떠나서 딱 구청장이 근무하면은 적당한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일하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았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말, 공간이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 공간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그 말은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2022년 3월 9일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려고 광화문을 살펴보았더니 대통령실이 있을 만한 건물이나 장소를 찾지 못했다면서 그러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서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고 느닷없이 국방부 건물을 딱 찍어서 절로 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였습니다. 그냥 민간인이었어요. 그러나 당선자라는 또 당선 직후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한 결과가 뭡니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바로 그때 시작이 되었다. 우선
국가지휘부가 두서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퇴근하는 대통령입니다. 청와대에는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어가지고 출퇴근할 필요가 없었어요.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루에 2번, 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경호 요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 하루에 수백 명씩 거기에 투입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사고가 없었지만은 다음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본다면은 다음 대통령도 안전할까요? 동선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동선이란 게 딱 정해져 있는 동선입니다. 이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부라는 군 수뇌부와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뇌부가 가까운데 같이 있다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미사일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핵폭탄으로 한 방에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은 청와대에 비해서 공중 방어를 하기가 불안한 곳입니다. 청와대는 등 뒤에 가파른 산이 있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 집무실, 현재 쓰고 있는 집무실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석에서는 국가의 격에 맞지 않는 집무실이라는 식의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젓한 나라인데 대통령이 직무하는 곳은 그 건물 자체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터가 청와대였는데 굳이 용산으로 옮기겠다면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지을 수가 없죠. 새로 짓겠다고 나오면은 이제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고 참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휘부가 이렇게 두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가 딱 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예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망국적 공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도표 좀 얻어보려고. 그러면은 한동훈 씨가 이번에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으니까 행정부의 반은 지금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부, 국회, 대통령실이 거기 가면은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슬그머니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일이 수도 이전입니다. 수도 이전은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수도 이전을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신라는 100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수도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즉 로마도 수도를 옮긴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베네치아 공화국도 1000년이 계속되었는데 수도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백제는 한성백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몽촌토성이 있는데 수도가 있다가 고구려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공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공주에서 있다가 또 부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망해버렸습니다. 수도를 잘못 옮기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들은 서울이 수도로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 수도를 옮기려고 획책해 왔던 것입니다. 노무현의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사기극인데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수도 이전을 획책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것은 좌절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한동훈 합작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수도 서울이 그냥 소매치기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소매치기.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일, 특히 보수의 핵심인 의사 집단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은 보수 괴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동훈과 윤석열의 합작인 이 수도 이전 음모는 이거야말로 보수 괴멸이 아니라 대한민국 괴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직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선생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했는데 이때 김형석 선생이 청와대 이전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기사를 언론에 내보냈는데 그게 그 자리에 있었던 뭐 참모가 그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인데 100살을 넘으신 존경받는 교수까지 욕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석 교수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좀 확실치 않지만은 했다고 하더라도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내 실수라고 자책하고 있는지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하나의 미스터리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지가 해수로는 3년째인데 아직도 대통령실 이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3살이 되도록 이름 짓지 않는 부모는 그 어떤 부모일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아이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또는 후회하는 사람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자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남아있는 임기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근사한 세계적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하든지 그런 용단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큰 일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청와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란 침을 뱉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권력자가 오만하면은 응징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